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MMI 인적성 면접. 자, 의과대학교 2026학년도 고려대 계열 적합 전형 의과대학 면접 강의입니다. 자, 의과대학은 이런 15명을 뽑죠. 그래서 일단은 이과대이기 때문에 계열 적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과대 MMI에 준하는 AB 1, 2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 현장 강의 그리고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는 스카이 입시 과학연구소의 이용선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면접. 자, 시험은 11월 2일 날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2020년 고려대 계열 적합성 의과대학교. 자, 40% 면접이고요. 자, 여기 보면 5배수를 뽑았고요. 11월 2일 날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자, 10월 24일 5배수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25일부터 11일까지 매일 블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베스트 컨설턴트부터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자, 제시문 기반, 생기부 기반, 의학계 MMI. 자, 여기 이제 MMI에 준한다고 상설 과정이 있고요. 자, 이 화면은 우리 학원에서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인별 과정 인터뷰 과정. 그래서 출제자적 시점으로 해서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뷰하고 영상 첨삭하고 적합 평가 그런 내용들을 해서 그림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수능 최저 없고요. 자연계 면접 40%인데, 자, 그러니까 1차 성적에다가 면접 40%니까 면접이 거의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현장 강의, 실시간 강의 1대1 분임형.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서류 100%,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60%, 면접 40%의 순인데 1단계 성적이 동일한 경우는 모두 선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면접일은 11월 2일인데 여기 다시 한번 확인. 자, 계열 적합 전형 의과대학. 자, 이건 자연계 거 보는 거예요. 일단은 21분 준비, 7분하고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 시간이 없이 바로 MMI 딱 보고 바로 답해야 돼요. 자, 뇌 수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죠? 자살 방지를 어떻게 뭐 AI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MMI니까 바로바로 답할 수 있는 막말로 순발력과 인기응변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겠죠. 연습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맞으면 이제 뭐 지정된 면접고사 하고요. 뭐 무수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의과대학 전공 적합성, 뇌 구조, 뭐 항원 항체 반응 이런 거 다 물어보겠죠. 호르몬 작용,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적 내용도 물어봐요. 그다음에 종합적 사고력 30%, 인성. 자, MMI의 가장 중요한 게 의사로서 윤리의식, 가치관. 의사가 윤리의식 없으면 큰일 나겠죠. 가치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공감 능력. 환자가 공감 능력 없는 의사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배점이 제일 높고요. 자, 면접 태도 중요하죠. 그리고 면접고사 이제 나왔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일단은 의대지만 자연계예요. 그래서 자연계 기출 오전 한번 훑어보고 가죠. 자, 그래서 2025학년도 오전, 자, 1에서 3번입니다. 자, 빨리빨리 할게요. 과목, 화학, 생명학, 의대 준비하니까 뭐 생명과 화학은 다 하셨겠죠. 그 다음에 물리화학, 통합사회. 자, 대칭, 시메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준비 시간 21분, 면접 기간 7분입니다. 자, 빨리 할게요. 분자의 극성은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의 전기 음성도. 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그래서 홀린 교수가 정한 게 있죠. 자, 세슘을 0.7, 그 다음에 플로린을 4.0으로 상대적 크기. 자, 그러니까 공유전자 짝을 당기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분자의 극성을 형성하는데 3개 이상의 원자로 돼 있을 때는, 자, 이게 공유전자쌍이 있는지 또는 비공유전자가 있는지 중심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라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물 같은 거는, 자, 뭐 예를 들어서 물 다 이해하지만 산소가 바깥의 전자가 점으로 치면 6개죠. 그러니까 3쌍의 비공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쌍들은 수소와 결합해서 비공유전성이 2개가 돼요. 그래서 밀어버려서 굽어진 모양.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극성 분자가 된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대칭을 해서 선형, 무극성이 된다.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기를 무력화시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의과 지원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죠. 여러 가지 T림프구, B림프구의 작용, 그리고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에 대한 내용. 그래서 백혈구 식세포내라고. 그다음에 항체는 Y자형 모양이, 그래서 경세와 중세. 여러분들 막 의대 지망하시니까 이거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Y자 모양이 되고, 여기 접합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여기는 C부, 여기는 V부인데, 여기 이제 또 경세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토폴로지에 의해서 많은 항원들을 붙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면역 진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조 T림프계에서 기억세포 뭐 분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감마 글로불린, 뭐 알파 글로불린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동일한 항원, 뭐 토포로지에서 특정 항체, 그러니까 수억 개의 어떠한 항원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닫힌 구간에서 이제 급수와 정적분과의 관계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짝수, 홀수된 관계인데 앞에 2가 붙는 거 뭐 너무 쉬운 거죠. 그다음에 해저로 분출한 용암은 해양 지각을 만들고, 그다음에 해양 지각이 해령의 양쪽으로 서서 이동해서 뭐 지구대부로 침공한다. 그러니까 해양적 확장설에서 해령과 해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관측 기술이 약해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 이제 우리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해전쟁이 끝나고 심해저 기술이 발달, 심해 잠수 기술이 발달해서 해령, 해구가 실제로 실측이 돼서 해양적 확장설이 지지되고, 그 다음에 음향 측신 기술을 통해서 판구조론, 플럼 구조론까지 다 완성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 예민 물체를 가진 마찰이 없는 X축. 자, 여기서 와, 갑자기 나 물리 아는데. 자, 이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그냥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수철이, 그죠? 이게 띵, 이용, 그죠? 우리 뭐해도 실제로 주기 운동하는 거 상당히 많죠. 이런 심장 주기 운동 하잖아요. 쿵쾅. 그래서 거기 이제 좌심실, 우심실 작용하는 거 이런 것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변이의 크기하고 방향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인구 구조란 어쩌고 저쩌고, 인구 구조가 이제 말하면 이렇게 남녀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수준과 지계들 나타나고 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그래서 나타나는데, 개발도상국은 아무래도 피라미드형, 그다음에 선진국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스페이드형,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형.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면은 그 나라는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일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인구 증가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만 낳자, 중국 같은 경우죠. 그래서 중국에서 남초 현상, 남자만 많이 낳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뭐 지금은 대부분 그런 경우 없지만 남초 현상이 나는데, 자, 인구 억제해드려도 그냥 하나만 낳아 잘 사는데 딸을 낳으면 없애버리거나 그냥 등비로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임신 때 남녀 성별 그러니까 감별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가라를 통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 전부 다 뭐예요? 대칭, 시메트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설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대칭을 이뤄서 합이 제로가 돼서 극성을 띠지 않지만, 물 분자는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항체의 Y 모양도 선대칭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뭐 항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로불린이.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아무튼 양팔에 동일한 하업 부위가 있어서 거기에 유전자 변이가 막 점 늘은 변이, 체성과 변이 해갖고 어마어마한 항원을 붙잡을 수 있게끔 요 입체 구조가 테트리스 구조처럼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요. 그 B림프구, T림프구를 우리가 숙성시키는 과정, 어디서? 흉선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군대 훈련소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뭐 여기 함수죠. 이산화탄소 ANX항.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함수 N이 홀수일 때,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설명하시면 되고, 연속적이고 서로 상쇄되고, 그 다음에 암석의 분포, 고지구자기가 이제 정자기, 역자기 했고, 해령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과정, 그래서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과정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 마와 바의 내용을 문제 1에 답한 개념으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제시문 마에서 용수철을 폐형점으로 대칭적인 주기운. 자, 근데 주기적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용수철 진자의 주기. 수학에서 2파이, 바이 오메가잖아요. 오메가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가 진동하는 것도 주기, 이런 거 외워두시면 돼요. 2파이 루트 LC. 참 비슷하죠. 이런 거 주기를 상당히 많이 외워주는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고유 주파수 있잖아요. 휴대전화의 고유 주파수. 여러분의 있는 LC 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고유의 주파수를 가져서 전화를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남녀 관계 대칭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에 답한 개념이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을 나타내는데 입체감 있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구학적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고대에서 나온 내용을 보시면 얼음 결정에 대한 나왔어요. 그 아이스 크리스탈, 그래서 수소결합을 해서 물 분자에서 수소결합하면 수소결합이 커지면서 길어지면서 육각수를 이뤄서 대칭형을 이루어서, 자, 물이 얼면은 밀도가 감소한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어린 결정. 어린 결정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딴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수소결합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 그죠? 그다음에 수소결합의 대칭 같은 거 뭐 A, T, 그죠?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런 대칭성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 하는 거. 그거 외에도 우리 이제 뭐 거울상 이성질체 같은 거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거울을 놓고 우리 칠월 분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는데 의대생이니까 이런 거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교수님들. 그래서 여기는 알킬기가 CH3 있고 네, 여기는 COOH가 있는데 자, 딱 보면 같은 분자 같지만 전혀 달라요. 왜? 여기 레프트 라이트. 자, 왼손 장갑에 오른손 낄 수 없듯이.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 같은 것도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교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 그리고 뭐 나비의 날개 같은 거 뭐 됐고요. 네, 그다음에 속력과 질량 같은 완전 탄성 충돌할 때, 그래서 탄성 충돌, 비탄성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 설명하시면 되고, 그다음 지구자기장. 그래서 지구자기장은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서, 자, 지구자기장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북극이고 남극인데 딱 보면 아름다운 이런 대칭선을 이루고 있죠. 네. 여기 벤 앤델라가 있고요. 네. 플라즈마층이 있습니다. 플라즈마층이 있어요. 지구 보호막 이런 것들이 쌍극자 자기 모멘트. 뭐 그다음에 원자 자체의 자기, 원자 자석도 설명해서도 돼요, 물리적으로. 네, 그런 거 설명하시면 교수님들이 좋아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의과대학. 자, 준비 기간 없습니다. 바로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사상을 말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면접 시간 8분인데 준비가 없어요. 자, 생명과학, 생활연기, 당연히 생명과학 나오는데 생활의 윤리, 자, 윤리적 사고, 의사가 윤리적 사고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경계, 직업윤리, 의사결정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50세 여자가 악성 종양 뇌종양 좌우. 요즘 휴대전화 하도 많이 써갖고 뇌종양 환자 굉장히 많이 큰일 났어요. 너무 휴대전화, 전자제품 너무 많이 만지지 마십시오. 자, 수술적인 치료 필요하고 판단돼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야. 자, 분명히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술을 받았다. 네, 서울대 문제 많이 흉내내는 건데요.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던 서울대 문제 아주 비슷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의료진이 수술 중 확인한 뇌종양은 수술 전 뇌종양 검사 뭐라 했을까요? MRI 그 다음에 페트 장치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종양 크기보다 훨씬 컸다. 자, 실제 확인된 종양이 모든 부위를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경우 3년 이상 생존이 예상된대요. 야, 이제 3년, 뇌종양 수술에 3년인데 환자의 왼팔 마비가 있다. 그럼 왼팔이 마비가 예상되면 뭐야? 대칭이니까 오른쪽 뇌, 오른쪽 대뇌 피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거기에 뇌종양이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광범위하게 절제하지 않나 왼팔 마비는 없겠어요. 근데 1년 정도 이내 사망한다. 왼팔 마비는 안 하는데 1년 정도, 그러면 조금 수술을 약하게 해서 왼팔을 마비실 거냐? 왕창 왕창이 모두 드러내서 왼팔은 움직이지만 1년밖에 못 살 거냐? 이거 참 굉장히 딜레마겠죠. 자,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위 절제 때문에 왼팔의 마비가 필요하. 이거는 여러분 우리 또 오랜만에 의사들이니까 대뇌. 자, 셀레브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80% 가장 크고 발달된 부분으로 거의 한 대뇌가 위쪽에 80% 작용하죠. 그래서 뭐 좌반구, 우반구가 있고 연결 구조는 양쪽에 뇌량, 그 다음에 뭐 표면 구조, 회, 구가 많아서 표면적이 넓다는 거. 그 다음에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있죠. 그러니까 전두엽 하면 사고 판단 계획. 그 다음에 두정엽 하면 감각, 인식, 공간 지각. 그 다음에 측두엽 하면 청각, 언어, 이해. 자, 그 다음에 후두엽 하면 뭐 시각 처리.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대뇌 피질은 회백질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많고, 그 다음에 사고, 그리고 언어, 감정 같은 거 하고요. 그리고 백질은 신경소미가 많고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저핵, 뇌량 같은 거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안 배우지만, 그죠? 뭐 기저핵이 있고 뇌량이 있다. 그래서 연결하는 정보 교환 장소다 보시면 되고, 좌반구, 우반구 서로 교차되죠. 그래서 좌반구는 언어, 논리적 사고, 또 뭐예요? 수리 능력. 그 다음에 우반구는 공간, 인식, 예술성, 뭐, 음악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약간 짧지만 이렇게 스파크 있게 해주면 교수들이 제대로 공부했군 이렇게 답할 거 아닙니까? 느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 반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왼팔에 마비 관련 우반구 운동력이니까 대뇌 우반구 운동 거칠. 답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요약하고 수술적
절제 범위 결정을 위해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할 정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환자와의 관계, 환자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솔직히 봐야 돼요. 이 뇌수술 돈 장난 아니겠죠. 의료보험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 그 다음에 환자가 앞으로 이제 어떤 생활을 하고, 야, 3년밖에 못 살 거냐, 1년밖에 못 살 거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여기 답이 오히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는데, 자, 수술 전 동의를 하고 수술 중인 상황이에요. 막 수술해야 돼요. 자, 뇌 영상을 봤는데 뇌정액의 크기가 커서 왼팔마비가 예상되는데,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경우 3년 생존,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해서 왼팔마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바로 3년 내 1년만 살 거냐, 참 답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광범위한 절제를 통해서 왼팔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환자가 왼손잡이에요. 그러면 왼팔마비 되면 큰일 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술을 진행 중인데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물어보죠. AI 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답하는데, 여기는 AI랑 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환자 수술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사가 2명 있대요. 그러면 A 의사는 자신의 경험상 전체 종양 영역의 광범위한 절제 종양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한데 B 의사는 아니다. 최신 정보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뇌조직 일부를 절제하고 나머지를 치료해서 오히려 3년 살게 하자. 학생의 의사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죠? 타당한 논리적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 과정에 확인한 뭐 좋은가. 그래서 왼팔 마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술 전 적극적으로 생활을 했고 오른손잡이가 확인되면은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거 의사도 결정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의 장기적 생존을 고려하는 경우가 어렵다. 3년 사나 1년 사나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간을 이식한 사람이 간을 이식할 사람이 둘이 됐대요. 그래서 한 명은 한 70대 치매 노인, 여자 할머니, 한 사람은 20대 초반의 마약 중독자, 누구를 간을 먼저 이식할 거냐, 이런 타고 답이 없죠. 물론 이제 젊은 사람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빨리 자기 자신을, 답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 현재 상황에 대하여 환자분께 충분히 안내를 드리지 못한 만큼 예정된 수술까지만 진행하고 추가 동의를 받거나, 저 어려운 상황이죠. 다른 치료 방법, 글쎄요, 다른 치료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환자는 광범위한 뇌절제 수술 후 심한 왼팔 마비가 발생하였고, 결론이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치의는 이후 유사한 진료와 수술 과정에 대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괜히 환자 못 살리고 문제만 생긴다. 그래서 좀 진취적으로 안 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지금 지원자가 동료 의사예요. 동료 의사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면 이것이 인성 테스트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처한 상황을 정확히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의학 발달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접근을 시도하는 여기 있는데요. 쭉 나오지만 좋은 답은, 내가 보기엔 좋은 답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더 좋은 답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AI에 물어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갖고 이럴 때 어떻게 하고 또 새로운 수술법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의사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스스로 극복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답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려 답이지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요번에 두 번째 MMI입니다. 힘들겠죠, 여러분? 자, 이 체력도 좋아야 되고 정신력도 투철해야 됩니다. 자, 요번에 생활관리 확률 통계, 사회문화, 인공지능 자살 조건부 확률 아시죠? 남자 중에 안경 쓴 사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연구윤리. 자, 굉장히 중요한 면접 시간 8분입니다. 자, 또 다른 MMI 보실까요? 자, 공학자 차씨예요. 차씨. 뭐 차씨성 가진 사람. 10만 명을 샘플 대상으로 개인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자, 포스팅 글을 올렸어요. 탄이 동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습식 자살을 예측하는 자살 예측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자, 이게 조금 뉘앙스가 있죠. 성급하게 발표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 씨는 닥터 아니에요. 그냥 공학자예요. 자살 예측하고 조기 개발 획기적인 기술이기에 국가적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 분석하 2시간 후에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양성 예측. 양성 예측도가 뭐냐면, 야, 너 90%가 자살할 것 같아. 그럼 얘는 거의 90% 죽네요. 음성 예측도 자살 안 할 것 같아. 또 안 해요. 이런 것을 하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거죠. 하지만 임각한 자살 시도가 예측되는 사람을 찾아내 응급 출동해서 자살을 낮출 수 있다.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자,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여보세요. 당신 자살할 것 같아. 아닌데요? 아니야. 당신 자꾸 잡아간단 말이야.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 나중에 자살 안 한다니까요. 아니야. 당신 자살할 것 같아. 그리고 걸어가는데 뒤에 이제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니 이렇게 낙인 찍히잖아요. 이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과연 심리학자처럼 공부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심각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공학자 자체 주제에 대해서 의사로서 통합적 관점에 생각해 봅시다. 뭐 양성 예측도 90 하면 설명했죠. 이건 음성 예측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자살 안 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뭐 거의 똑같다. 그런 소리죠. 자, 그리고 그러면 공학자 차씨가 진행한 인공지능 연구는 데이터 수집, 분석, 점증 결과 발표에 대해 의사로서 점검해야 될, 당연히 점검할 게 무지하게 많죠. 이거 별로 좋은 내용, 공학자 차씨를 믿어야 될까요? 자, 당연히 의사로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고 AI를 활용했는지, 윤리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모 집단이 어디 특정 연령인지, 또는 뭐 어느 나라인지, 개발도상국인지, 아니면 뭐 복지국가인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학자는 말대로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에요. 테크니션이니까 과연 이런 정신의학적,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리학적, 정신의학, 심리학적 그런 분석을 했느냐, 심리학적 같이 했느냐, 이런 거. 옛날에 영화 보면 뭐 오블리브리언이라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톰 크루즈 나와서 일부러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질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영화도 있었고요. 그렇죠? 미리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가두는 영화도 있었어요. 자, 그런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 가이드라인 숙지했는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예측이 성공이,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재현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공학자 개인적인 주장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렇죠. 학술지에 발표했는데 검증을 받았는지, 그렇죠. 그럼 봐야 되고요. 2번. 자살 예측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도입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그죠? 의사 입장에 설명해 보죠.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죠. 네. 뭐, 신뢰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살인단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좋을 수 있어요.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데? 물론 자살한 사람들이 그 며칠 전에 나오는 양식들이 있긴 있어요. 갑자기 잠을 많이 잔다든가, 또는 잠을 안 자든가, 음식을 거의 안 먹는다든가, 자기 집에 있는 뭐 옷을 다 치우거나 책상을 다 정리하다든가, 오히려 완전 쓰레기처럼 산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전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외적으로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자살을 예측한 사람이 8%의 실제 자살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인 자살에서 오해, 법적 문제, 그렇죠.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처럼. 자, 그래서 국가적 자원 낭비, 또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 이런 게 있어요. 89% 음성에서 마찬가지.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시도자를 놓쳤어. 자,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저 사람 자살할 것 같은데 왜 놔줬어? 자살했잖아. 당신 책임져.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누가 책임질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음성화, 자살의 음성화. 이거.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공학자 차 씨는 자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간 SNS 감시를 허용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적으로 도입한다고 주장합니다. 차 씨의 이러한 편향적 주장에 대해 의사로서 의학적 또는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해 보시오.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여러 사람 뭐 사업 실패해서 죽으려는 사람,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주식 몽땅 투자해서 좀 한강짜리까지 갔다가 빠지려다가 어떤 사람이 구해준 사람도 있고, 그죠? 하다못해 뭐 대학 입시 실패해서 자살한 그런 고객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자살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그러니까 사실 자살이라는 자체는 범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죽하면 자살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왜 자살하는지 정신의학, 생물학적, 생명공학적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뭐 공공이익이 맞는지 통합적 재검토.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요. 이런 편향적 주장을 비판하면 편향적 주장, 이거 편향적이다 이러면 좋은 점수를 부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우울증, 사회문화적 원인, 문화적 원인도 있겠죠. 뭐 아나운서가 하도 갈굼당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도 왕따 당해 자살한 학생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 프로그램이 있긴 있지만, 자,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인공기술은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분석과 이해. 그러니까 아까 누구죠? 차 실장님? 차 실장님이 좀 더 어떤 그 심리학적 연구를, 어떤 심리학적 공동 연구를 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강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분명히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기술적 영역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죠. 사회적 문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 하지만 뭐 사람이 죽는 걸 방지하는 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업데이트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과 심리학자들의 공동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아마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살을 일으켰을 때는 분명 어느 정도의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한 것만으로서 한다고 생각하면 확신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아까처럼 당신 자살할 것 같은데 아닌데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나 장가 가려고 그러는데 쟤 자살할 것 같아요. 컴퓨터에 보면 89% 자살이네요. 이렇게 되면 그건 참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도인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뭐 급작스럽게 자살 충동을 느낄 때도 가끔 있대요, 사람들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에이 확 죽어버릴까? 근데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기술 수준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국가적 도입을 보류해야 된다. 보류해야 된다. 이런 답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다. 또 심리학적 근거가 없다. 이런 답을 하시면 준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2026학년도 고려대 계열 적합 전형 의과대학 면접. 자, 다시 한번 11월 2일 시험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부터 11월 1일 매일 토요일부터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 입체감 있는 답. 그 다음에 그 판단력 있는 그리고 종합적 평가를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 다시 한번 2026학년도 고려대 계열 적합성 의과대 면접 O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